안녕하세요. 짱짱이 나의 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아주 굉장히 더웠지요. 아주 한여름을 방불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하느라 더위를 느낄 사이도 없이 하루가 훌딱 지나갔지만 낮에 밖에 외출을 했던 분들은 아주 더워가지고요. 반팔을 입었어도 덥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오늘 퇴근하고서 베란다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오늘은 문을 닫혀 있죠. 왜냐하면요, 벌써부터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저렇게 LED 등을 켜놓으니까 날파리들이 약간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을 못 열어 놓는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날씨가 자꾸 더워지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다육맘님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더위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생각난 김에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오늘은 주제가 더위에 약한 다육이 또 그리고 약간은 더위에 강한 그런 아이들도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한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라울이죠. 라울은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아주 까탈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나 예쁜 모습에 안 키울 수가 없는 아이들이죠. 그래도 열심히 한번 키워서 여름나기를 잘 해봐야 할 텐데 지금은 5월 말 6월 초는 아직은 괜찮아요. 거리대에 나가 있어도 괜찮고 햇빛도 많이 보여주고 바람도 많이 쐬어줘야 한다라고 지난번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날이 더워지니까 미리부터 조금 알고 계시면 한여름 대비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공부하자 하고 오늘 영상에 이렇게 담아 본답니다. 요 라울이 더위에 아주 약하다는 거는 다른 유튜버님들이나 사이트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름에 입장을 뚝뚝 떨구는 아이죠. 고온 다습에 아주 약한 아이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질수록 이런 아이들은 약간 반그늘 반양지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통풍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과습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더위 장마철 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주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답니다. 고온 다습이잖아요. 온도가 올라갈 때 화분 속에 습이 많으면 아이들이 입장을 떨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관수를 충분히 하지만 여름이 갈수록 이제 관수 물을 조금씩 절수를 하셔가지고 물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한답니다.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고 이렇게 아이들이 심겨져 있는 화분도 다르고 저 속에 있는 흙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더위에 좀 약하다라는 걸 알고 여름에는 조금 서늘한 곳에 옮겨 놔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위에 아주 약한 종류, 이 종류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꼭 집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더위에 약한 아이들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버클리금, 제가 키우는 버클리금이죠.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해서 핑크빛은 돌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 물을 빵빵 먹고 아주 건강해졌어요. 여름에 아주 까칠한 아이다 해가지고 저도 한껏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여름 잘 키워낼 수 있을지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첫 여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한번 더위에 약하다고 하니까 세심한 신경을 써서 또 통풍에 신경을 많이 쓰고 물의 양을 아주 조금만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물 관리인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버클리 금이 여름에 아주 취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버클리 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버클리 금과 동시에 더위에 약한 아이들이 금 종류의 아이들이랍니다. 금 종류 다육이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인지 금하고 또 여기 리틀 장미 금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소인지 금도 여름에 약합니다. 입장을 고온 다습에 약해서 입장을 뚝뚝 떨굴 수도 있는데 이 소인지의 금 같은 경우에는 관목형이죠. 줄기가 아주 가늘은 그런 아이랍니다. 그래서
고온다습에 약해도 요런 아이들은 물을 말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줄기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저 줄기가 완전히 말라버리면 아이가 고사할 수가 있거든요. 수관이 막혀가지고 수분 공급이 안 돼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과습보다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도 물을 관수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절수를 하셔야 되겠죠. 한여름 더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면 관수 하셔도 되고 비를 맞춰도 괜찮답니다. 근데 더위에 날이 더워져서 30도 이상 올라갈 때 그럴 때 저 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물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유념하시고, 이 희성금 지금 데리고 나오진 않았는데요. 희성금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도 더위에 약하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희성금 같은 경우에는 거리대에서 그냥 키웠어요. 차광을 역시나 조금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물을 완전히 말리면 안 된다는 거. 저런 두 종류, 희성금하고 소인제금은 물을 말려서 이 수관이 막히지 않게끔 물을 조금씩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대부분 수관이 막혀서 보내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더위에 약한 아이이긴 하지만 관수를 조금씩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금다육이가 대부분 더위에 약하다고 해서 반그늘에서 대부분 다들 키우시잖아요. 근데 종류마다 성향마다 다른 게, 제가 지금 거리대에 살구미 임금을 내놓고 키우죠. 그런 아이들은 여름에 거리대 밖에서 내놓고 키우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습도가 높아서 통풍이 잘 안 돼서 보낼 확률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더위에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지에서 웃자람 없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금다육이도 있고요. 또 여기 제가 리틀 장미금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는 보기보다 성격이 까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줄기가 이렇게 가늘은 아이인데도 물을 깜빡해서 잃어버리고 안 챙겨 주어도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 더위에 약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환경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리틀 장미 금은 의외로 생명력이 강하고 더위에도 그냥 잘 버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금다육이가 더위에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더위에 약간 강한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키우던 이런 미니마 종류, 이 아이는 슈퍼 미니마랍니다. 햇빛에 거리대에 나가지 못해서 아직은 색깔이 이렇지만 분홍색이 약간 묵었다고 이렇게 지금 들어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거리대에 완전히 내놓으면 이 아이가 아주 핑크색으로 엄청 예쁘고 얼굴이 조그맣게 다져지는 소형종 다육이랍니다. 그런데 이 미니마 종류도 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직광 그런 데는 피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햇빛을 안 보여주면 입장이 쫙 벌어지고 얼굴이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 반양지 같은 데서 키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고온다습에 약한 아이니까 또 물을 아껴서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5월달까지는 괜찮아요. 6월부터는 약간씩 절수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소형종 다육이 미니마 종류가 여름에 약하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이렇게 미니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름표가 없어갖고 키워온 지 오래됐는데요. 화이트 미니마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속에서 아가를 달면서 이렇게 목대가 아주 꿀벅지 같지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여름에 입장을 또 떨구고 로제트가 반쪽이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 조절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소형종 미니마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마 종류도 여름에 약하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키우고 계시다면 특별 관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제가 이런 소형종 다육이 중에 미니마 종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아이는 크라시온 라이언이라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제가 초보 때부터 다육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키웠던 아이죠. 분지한다 하고 영상에 찍었던 아이고 땅바닥에 저 미니마처럼 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목대가 생길 정도로 묵었답니다. 저 밑에 보면 아가가 저렇게 조금 나오고 있죠. 제가 저희 집에서 3년 만에 저렇게 아가 자구를 내고 있답니다. 자구 내는 모습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올해 드디어 저렇게 자구가 나오는 모습을 처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목대에 아주 자그맣게 따글따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점점이 찍어져 있죠. 아직은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이 크라시언 라이언도 소형종 다육이에 속하긴 하는데요. 이 아이는 또 제가 거리대에다가 내놓고 늦가을까지 계속 내놓고 키우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뭐 화상에도 강하고요. 노즈라 그런지 더위에 약해 보이지 않고 잘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소형종이라 하더라도 이런 미니마 종류는 조금 약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런 소형종 다육이 중에 이런 아이들이나 뭐 아리엘 같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또 더위에 강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같은 소형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키우는 털복숭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 나온 아이들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새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요거 금황성이죠. 금황성 입장의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약간의 햇빛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비를 연거푸 맞췄더니요. 입 쪽에 지금 앞에는 멀쩡하죠. 뒤쪽에 입장을 떨구었어요. 아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입장이 이렇게 떨구었죠. 뚝뚝 떨궈가지고 지금 입장을 치웠는데요. 요 털복숭이 다육이 종류들도 더위에 아주 약하답니다. 화상도 잘 입어요. 이 털에 있어서 오히려 보호막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더위 또 햇빛 그런데 약해가지고 안쪽에서 한여름에는 또 그늘 밑으로 내려놓아야 되는데 또 이 예쁜 빛감을 보기 위해서 또 늦게까지 햇빛에 내놓고 키워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리가 아주 어려워요. 이 월토에도 제가 거리대에 내놓지 않고 지금 거의 뭐 선반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 고온 다습에 약한 아이고요. 더위에 약한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날씨가 더운데 화분에 습이 많으면 입장을 뚝뚝 떨군답니다. 저 뒤에 부용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키우는 부용이 아주 어린 아이, 이 아이 하나랍니다. 입장이 짧아지고 이 아이도 3년 된 아이예요. 짧아지고 빨간색의 라인은 좀 햇빛을 못 봐서 약하지만 이 아이도 빗물을 연거푸 너무 많이 맞춘다든가 또 물을 너무 과하게 준다든가 하면 입장을 떨구고 또 온도가 올라가는 더위에 습이 많으면 입장을 떨구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더위에 약하다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외에 또 뭐 웅동자 금도 있고 입장에 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그런 아이들도 더위에 약하다는 거. 그래서 반양지, 완전 그늘은 아니죠. 햇빛은 그래도 보긴 봐야 돼요. 그렇지만 물을 조금 주더라도 빨리 말려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통풍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요점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털복숭이 아이들도 더위에 약하다는 거 상기하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주 대표적인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가 까칠하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지만 이 몸값이 약간 나가는 아이기 때문에 대부분 초보님들은 아직 키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1년차, 2년차 되면 이 아이보리를 키우실 텐데요. 이 아이보리도 고온 다습에 아주 약한 아이긴 합니다. 더위에 약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습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습이 많으면 입장을 떨구는 아이랍니다. 까칠한 아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여름에 고온 다습이기 때문에 더 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통풍에 아주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거의 물을 단수하다시피 해서 키우고 있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입장이 쪼글쪼글하지요. 요번에 물을 조금 챙겨주긴 해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새 입장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물을 아주 아껴서 주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보리도 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라고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아이하고 입장이 아주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구독자님께서 이 아이를 좀 보여달라고 숙제를 내주셔서 이제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요. 이 아이 아르제랍니다. 아르제 묵은둥인데요. 이 아이도 저희 집에서 한 3년 되네요. 지금은 햇빛에 나가질 못해서 핑크색의 입장이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거리대에 자리가 좁아서 못 나갔어요. 근데 거리대에 내놓으면 아주 입장이 핑크색이 돌아오면서 정말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아이보리하고 많이 닮았지요. 입장 크기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닮았는데요. 의외로 또 이 아이는 또 강해요. 생명력도 강하고 병충해도 그닥 별로 없고 그런 아이랍니다. 약간 묵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모양처럼 생긴 비슷한 아이라 하더라도 또 아이보리와는 전혀 상반되게 성격이 좋고 햇빛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그런 아이라는 거. 그래도 입장이 도톰하고 이런 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다육이는 고온 다습에 약하다는 건 기본으로 알고 그중에서
고온 다습에 약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더 까칠한 아이들이다라고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자, 여기 제가 많이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요 리토스도 제가 꾸준히 한 2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요 리토스도 더위에 약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요렇게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데요. 탈피할 때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아저씨 찬스를 쓰면서 물을 주는 바람에 요 아이를 빼놓지 못하고 그냥 물을 주었어요. 다른 아이들 물 줄 때 요 아이도 충분히 주었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돼서 며칠 살펴보았는데요. 속에 나오는 신엽도 통통하고 밖에 구엽이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저게 허물을 좀 벗으려면 시간이 더 2배로 걸릴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아직은 별 탈이 없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또 더위에 약해서 여름에는 거의 단수하다시피 키워야 된다는데 완전 단수는 저는 아직 하지 않고요. 그래도 여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금씩 관수를 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요 리토스나 축전도 더위에 약한 아이죠. 이런 아이들도 반그늘에서 여름을 나야 하는 동형종이랍니다. 이렇게 더위에 약하다기보다는 동형종이기 때문에 또 수면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라서 또 여름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성향이 달라요. 물에, 습에 약하긴 하지만 동형종이기 때문에 반그늘에서 키워야 한다는 거 제가 언제 한번 또 반그늘에서 키워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요 아이 역시나 에어니엄석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니엄석 많지 않아요. 또 한 아이가 있긴 한데 우선 요 아이가 예뻐서 요 아이 하나만 데리고 나왔답니다. 마리드금 철화예요. 그런데 이런 에어니엄석은 또 여름에 잠을 자기 때문에 하엽을 엄청나게 많이 지고 얼굴 크기를 바짝 줄이고 그렇게 아주 못난이가 된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더위에 또 약하답니다. 왜냐하면 물을 싫어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을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 잠을 자기 때문에 여름에 물을 주어도 물 흡수를 잘 하지 않고 잠을 잔답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 약해서 반그늘에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위에 약하다기보다는 동형족이라 잠을 자기 위해서 더위를 조금 피해야 하는 아이라고 약간 다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니엄석도 입장이 얇은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더위에 약한 아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대표적인 종류 또 하나 있죠. 두들레아카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아이만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알비플로라랍니다. 분질을 해서 지금 이렇게 3두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죠. 이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한여름 되면 잠을 자러 들어가죠. 그래서 더위에 약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5월달, 6월 초까지는 햇빛에 달달 구워서 다져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여름을 나기가 수월하다 해서 지금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요. 화이트 그린이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도들레아카도 더위에 약하다는 것보다는 휴면을 하기 때문에 반그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부터 이런 아이들도 습에 약해요. 그래서 여름에 물 주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거의 완전 단수를 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완전 절수를 해서 목숨을 유지할 정도만 관수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만 관리를 해서 키우고 있답니다. 완전 단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마른다고 해서 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자기 때문에 물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알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그늘에서 키우시면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더위에 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더위에 강한 아이들은 어떠냐, 누구냐라고 궁금하시다 하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육이들은 여름에 고온 다습에 약합니다. 일반 국민 다육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름에 가장 키우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랍니다. 이 다육이 자체가 고온 다습에 더위에 약하다는 거를 미리 상기를 하시고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뭐 더위에 약한 아이, 더위에 강한 아이 상관없이 똑같이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별히 그래도 그나마 더위에 강해서 거리대에서 햇빛 많이 보면서 그렇게 키워도 조금 성격이 좋고 괜찮은 아이들이 있다 하면 저런 아이들이랍니다.
프릴 종류예요. 백봉하고 시즐러. 또 여기 둥근잎빛이 후리대죠. 이런 둥근잎빛이 후리대나 백봉 같은 경우에는 더위에 아주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지에서 물을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키워도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위에 약한 한여름 고온 다습에는 약하다는 거. 이 아이도 다육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육이는 한여름, 직광, 고온 다습, 땡볕 그럴 때는 다 약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키우시고 그나마 거리대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백봉이나 둥근잎빛이 후리대 이런 프릴 종류가 의외로 더위에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답니다. 또 일반 저런 뒤에 에케베리아나 제가 창 종류를 딱 하나이만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요. 들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면을 땡겨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소우렌이고요. 하나는 아모르랍니다. 저 아모르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저 아이는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도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하는데 지금 거리대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있는데도 저렇게 물을 빼지 않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요 창 종류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요 소우렌이에요. 창 중에서도 성격이 좋고 국민 창 중에 하나고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물도 빨리 들고 정말 짱짱하고 예쁜 아이랍니다. 지금은 또 더워서 물을 조금 많이 빼고 있는데요. 가을에 물을 들 때는 전체가 빨간할 정도로 물이 잘 드는 그런 성격 좋고 착한 아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창 종류도 또 물음에 아주 굉장히 약하죠. 생장점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역시나 통풍이 잘 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르는요. 이렇게 입장에 피멍이 든 모습이 물을 약간 빠지긴 했어요. 근데 물을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을 안 주면 입장이 말랑말랑해진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름을 나보진 않았지만 그냥 짐작컨대 여름을 잘 견디는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예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레드너블이랍니다. 이런 레드너블도 약간 까칠하다고 해요.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조금 까칠하긴 하지요. 그래도 이 빛깔이 너무 예뻐서 포기를 못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뭐 성격이 까다롭던 더위에 약하던 간에 이 예쁜 모습을 포기 못하고 키워야 하는 다육맘님들이잖아요. 미리미리 대비 잘 하셔서 여름나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장마 오기 전에 또 약제, 방제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서 여름 오기 전에 방제하는 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더위에 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짱이맘 여기서 이렇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